아이도 행복하고 엄마도 행복한 엄마표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타파 별타쌤 박지영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아이 겨울방학 때 뭐 해야 돼요? 이런 질문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벌써 겨울방학이에요. 그죠? 근데 겨울방학 때는요. 내복 입고 뒹굴뒹굴 몇 번 하다 보면요. 벌써 개학날이어서 허무한 경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랑 겨울방학 어떻게 알차게 보내야 될지 저랑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이랑 예습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겨울방학은요, 우리 아이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전 학년에 부족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꼭 보충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승급학년에 대한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승급학년의 준비를 어느 정도 해야 될지 너무 또 열심히 해주면요 학교 가서 재미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네, 신나게 보낼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아이가요 부족한 부분을 꼭 보충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수학 같은 과목은 고리 학습이잖아요. 그래서 한 자릿수를 아이가 잘 몰랐어요. 그러면 두 자릿수를 하게 되면 너무 어렵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앞에 부분에 누수한 부분이 있다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꼭 보충을 해주셔야 다음 학년에서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복습 첫 번째는요, 아이 수준에 맡겨야 돼요. 야, 복습은, 겨울방학 복습은 전에 배운 거니까 무조건 다 심화야. 네. 이렇게 해주시면요, 아이들 굉장히 힘들어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예를 한번 드려보면요, 단원평가 보시잖아요. 그래요. 단원평가 점수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초등 수학 단계별 문제집을 했는데 1단계부터 이렇게 쭉 3단계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문제 그리고 경시대회 문제까지 나누어 보았어요. 근데 요게 굳이 이야기하자면 4에서 5단계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4에서 5단계 요 정도 되는 애들은 어떤 거 푸냐? 단원평가를 전에 한 개를 실수로 틀린 경우, 실수도 실력이지만 한 개를 다 아는데 실수로 틀렸거나 아니면 다 맞는 친구. 엄마 이번에도 다 맞았어. 이런 친구들은 요거 풀려주시면 좋아요. 네, 자세히 어머님들 보시면 문제집 있겠죠. 네, 그리고 한 개에서 두 개는 꼭 틀려. 난 두 개는 꼭 틀리는 것 같아. 그런 친구들은 요 3단계. 그 다음 이 밑에 단계는 점점 더, 그죠? 내가 1년 동안 되게 어려웠어요, 수학이. 그런 친구들은 1단계부터 풀어주셔도 돼요. 1단계 뭐 어려운 문제 많이 푼다고 좋은 거 아니거든요. 심화보다는 좀 쉬운 문제를 한번 쭉 복습해서 수학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좀 찾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아이 수준이 어떤지 잘 생각해 보시고, 제가 몇 가지만 써놓은 거지 사실 지금 시중에 문제집 너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좋은 문제집이요. 그 좋은 문제집 중에 어떤 걸 한번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랑 서점에 가서 같이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아이 수준에 맞도록 했어요. 그러면요. 아이가 특별히 부족했던 영역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찾아주셔야 돼요. 유난히 시각과 시간을 2학년 때 어려워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요, 문제집, 천재교육 노크라는 문제집이거든요. 이 문제집을 사주시고, 이거를 풀려보세요. 근데 여전히 못해. 어려워해. 그리고 부담스러워해. 그러면 어떤 걸 사주셔야 될까요? 바로 앞 단계를 요거를 사주셔야 돼요. 앞 단계 측정 단원을 사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노크라는 교재를 말씀드린 이유 중에 뭐냐면, 이게 8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년 단계가. 그래서 수나, 측정, 평면 도형, 해결 전략도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연산, 그리고 규칙, 입체 도형, 경우의 수와 관계, 이런 통계, 이런 것같이 굉장히 어려웠던 영역을 찾아가지고 그걸 파헤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자신 있게 풀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C단계에서 아이가 예를 들어 도형을 되게 어려워했어요. 지금 3학년에서 4학년이었는데 3학년 정도 됐는데 그러면 이거를 복습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려워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B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B단계로 들어가서 아이가 엄마 갑자기 도형이 쉽네? 할 때까지 풀려주셔야 돼요. 이게 그 B단계도 어려워. 그럼 어떤 거야?
예, A단계 해주시면 돼요. 방학은 이렇게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때잖아요. 지금 보충하지 언제 보충해요? 학기 중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부족했던 영역을 엄마가 찾아가지고, 엄마는 알잖아요. 그죠? 그 영역을 찾아서 파헤쳐 주셔야 다음에도 4학년 가서도 평면 도형이나 이런 걸 어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려워하는 영역을 반드시 좀 찾아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지 다음 학년에서 좀 쉽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영역 찾는 문제집들이요. 요새 굉장히 핫하고 굉장히 트렌드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꼭 R 시리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는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이 영역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해요. 수학 문장제를 어려워한다. 제가 수학 문장제 어떻게 하면 쉽게 풀 수 있는지 알려드렸지만 그래도 어려워하거나 그래도 자신이 없어 한다 그러면 1학년부터 쭉 6학년까지 되어 있지만 우리 아이가 3학년이어도 2학년 거부터 해주셔도 돼요. 3학년 거 풀렸는데 어려워. 그러면 2학년 거도 해주셔도 된다. 그리고 도형. 특히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 도형 좀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도형이 조금 자신감 있게 이런 각 학년별 다양한 도형 문제들을 좀 풀려주시면 좋다. 그래서 방학 때는 아이가 부족했던 영역을 찾아서 천천히 찾아주고 그 부분을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좀 이해되셨나요? 그죠? 아이가 부족했던 영역을 그 다음 찾았어요. 그러면 또 하나 팁 드리면요. 방학 때는요. 이런 문제집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요 방학 때요 엄마 아빠들 클 때 탐구생활 기억나시죠? 탐구생활과 같은 것들이 바로 EBS 초등 방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요거는요 겨울방학 때 한번 나오고요 여름방학 때 한번 나와요. 그래서 하나 구입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학년도요 1학년부터요 6학년까지 있어요. 6학년까지 있고 이 문제집의 구성은요 뭐냐면요 학교 선생님들이요 우리 아이들이 방학 때는 이런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해서 모아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만든 문제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텔링, 만화, 체험활동 그리고 교과서에 대한 배경 지식들을 다양하게 담아놨거든요. 그리고요 또 재밌게 방송도 해요. 그래서 방송 시간이 따로 있어요. TV에서 방송하는 시간이 따로 있으나 그 시간 맞추기 우리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시간을 맞춰서 조금 꾸준하게 해주시니 가장 좋고 어려웠을 때는요. 앱을 다운받아서 해주시면 돼요. 앱이나 아니면 사이트에 들어보시면요. 무료로 방송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꾸준하게 요거 방학생활 한 권씩은 방학 때 조금 풀어주시면 이건 아이들 공부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가볍게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초등 방학생활 잊지 마시고 한 거 꼭 구매하셔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다음 학년 거를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다음 새로운 학년에 대한 교과서를 엄마랑 아이랑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1학년, 2학년 어머님 중에요. 3학년 때 도덕 교과서 있는지 모르시는 분 되게 많아요. 3학년 때부터 도덕 나오거든요. 6학년이 된다고 교과서가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종류가 똑같아요. 예, 볼게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도덕. 네, 이렇게 5가지 과목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실수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학년에 대해서 3학년 때는 도덕도 나오는구나, 4학년 때는. 그리고 검정교과서는 음악, 미술, 체육, 영어 이렇게 4가지 과목이 나오는데요. 네, 여기에서 틀려지는 것이 이제는 5학년이랑 6학년 때 실과 단원이 나옵니다. 네, 이런 거는 조금 알아두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국정교과서랑요, 검정교과서가 뭐예요? 국정교과서는요, 국가에서 정해준 교과서예요. 다 이거 쓰세요 하고 딱 정해준 거예요. 그리고 검정교과서는 검증해보니까 괜찮네 하는 교과서거든요. 근데요 2022년부터는요 국어랑 도덕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 요 3가지 과목 1, 2학년은 그냥 국정교과서 쓰고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수학, 사회, 과학은 뭘로 바뀐다? 검정 교과서로 바뀌어요. 아이들이 좀 창의성이나 너무 국가에서 정해준 거 말고 좀 창의성이나 좀 다양한 생각을 하기 원해서 국정 교과서가 검정 교과서로 바뀐다. 이런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이나 사회, 과학 같은 경우는요. 이쪽 학교랑 우리 학교랑 교과서가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엄마가 요 정도는 정보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요, 이거 어떻게 예습해야 되는지 너무 완벽하게 또 예습하면 안 돼요. 딸딸딸딸 외우고 막 이러면요, 학교 시간 재미없거든요. 그러면 이 예습을 어떻게 하면은 아이가 다음 학년에서도 굉장히 재밌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제 그 비결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복습에 대해서 잘 알게 되셨나요? 네, 고민하게 되셨으면 별표 3파!